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대선에서 당선되지 않았다면 대선 뒤집기 시도 유죄 혐의로 기소됐을 것이라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특검은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의 불법이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부터 맨해튼 교통혼잡세가 시행된 뒤 실제 통행 차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적인 셰프장 조지의 틴 빌딩이 심각한 경영난으로 지난해 연말에 노동허가가 없는 직원 100여 명을 대규모 해고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대선에서 당선되지 않았다면 대선 뒤집기 시도 유죄 혐의로 기소됐을 것이라고 잭 스미스 특검이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공개된 잭 스미스 특검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고 대통령직 복귀가 예정되지 않았다면 법정에서 인정되는 증거는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고 유지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의 정당한 결과를 뒤집으려는 전례 없는 범죄를 시도했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가 2020년 대선일부터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 난동 때까지 반대자들에 대한 폭력 행사를 지속적으로 조장했고 의회 난동으로 기소된 사람들은 트럼프로 인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증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스미스 특검은 헌법이 대통령의 기소와 처벌을 금지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기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당선되지 않았다면 기소됐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측은 대통령직 인수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공격이라고 비판했으며 트럼프 당선인 역시 본인이 직접 SNS를 통해 미친 잭 스미스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새벽 1시에 가짜 보고서를 공개했겠느냐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스미스 특검의 보고서 공개에 앞서 이를 막기 위해 연방법원에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어제 기각됨에 따라 보고서가 공개된 것입니다. 어제 공개된 보고서는 모두 174페이지 분량으로 잭 스미스 특검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미스터 트럼프라고 규정하고 시간대별로 트럼프의 대선 결과 뒤집기를 낱낱이 기재하며 관련 증거 및 관련 법조문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뒤집기 특검 보고서 공개보다 몇 시간 앞서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에 대한 특검 보고서가 공개됐고 특검은 헌터의 불법이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빗 와이스 헌터 바이든 특검은 어제 오전 특검 보고서를 전격 공개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특검의 헌터 수사를 비판한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특히 데이빗 와이스 특검은 다른 대통령들도 가족을 사면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 어떤 대통령도 연방검사 등 법무부 공무원에 대한 중상모략을 한 사람은 없다며 바이든 대통령을 맹비판했습니다. 데이빗 와이스 특검은 나는 헌터 바이든의 불법 무기 소지와 약물 복용, 그리고 세금 포탈 등 2건의 범죄를 수사, 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나는 검사로서 헌터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와이스 특검은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철저한 심리 끝에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인 헌터 역시 잘못을 시인했다. 나는 검사로서 20년간 법을 집행했으며 연방법 및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와이스 특검은 미국 대통령은 헌법 수호가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연방검사를 비난하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며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특검 보고서는 모두 278페이지 분량으로 헌터 바이든의 죄상을 낱낱이 기재하고 해당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전에는 절대로 헌터 바이든을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대선에 패배한 뒤 이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지난해 12월 1일 헌터를 전격 사면했습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헌터 바이든을 완전히
그리고 무조건 사면 한다. 특히 불법 총기 소지, 세금 포탈 등 이미 기소된 사건뿐만 아니라 201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1일까지 그가 저질렀거나 가담했을 수 있는 미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를 사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부터 맨해튼 교통혼잡세가 시행된 뒤 실제 통행 차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난 5일 교통혼잡세 시행 이후 일주일간 맨해튼으로 진입한 차량이 약 27만 3천 대, 7.5%가 감소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 맨해튼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속도가 30에서 40% 빨라지는 등 교통혼잡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교통량을 줄이고 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대중교통인 버스를 더 빨리 달리게 만들자는 교통혼잡세 취지가 증명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궁극적 목표는 맨해튼 진입 차량을 종전보다 11% 줄이는 것이며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맨해튼 교통혼잡세는 60스트릿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한해 승용차 기준 낮 시간대는 $9, 밤 9시 이후에는 $2 25센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뉴욕시는 교통혼잡 감소 외에도 올해 약 $5억 달러의 통행료 수입으로 노후화된 전철 개선 등 교통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셰프장 조지의 틴 빌딩이 심각한 경영난으로 지난해 연말에 노동허가가 없는 직원 100여 명을 대규모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맨하탄 풀턴 수산시장에 위치한 틴 빌딩은 종합 레스토랑 겸 마켓플레이스로 장 조지 셰프의 이름을 걸고 2022년에 야심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틴 빌딩은 하루에 10만 불, 연간 8,3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 연말에 직원들의 노동허가 조회를 기습적으로 실시 100여 명을 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다미스트가 13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틴 빌딩의 대규모 해고한 직원들은 주로 주방과 건물 관리 업무를 맡은 라티노계였습니다. 이번 대규모 해고에 대해 틴 빌딩 측은 내부 구조 조정으로 인해 직원들의 취업허가 조회를 실시했다고 인정했으나 이로 인해 정확히 몇 명의 직원들이 해고됐는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뉴욕주는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의 체류 신분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전자고용 자격 확인 시스템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지만 틴 빌딩의 임대주이자 모기업인 시포트 엔터테인먼트 그룹은 이를 단행한 것입니다. SEG는 체류 신분 서류가 불충분한 직원들에게 10일 내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근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했지만 대부분은 일터로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이 지난해 연말 퀸즈 플러싱에서 운영되고 있던 불법 도박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들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14일 4명의 히스패닉계 용의자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플러싱에 위치한 아파트 지하에서 운영되고 있던 불법 도박장에서 수십 파운드의 대마초를 훔치는 과정에서 37세 중국계 남성의 머리를 총으로 쏴 숨지게 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얼굴에 총 맞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19일 저녁 9시 20분경 여러 발의 총격이 신고돼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4명의 용의자는 불법 도박장 내 대마초를 강탈하면서 총격을 가했고 이후 검정색 도지 듀랭고와 회색 닛산 패스파인더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맥도날드와 APIA 스칼라스가 협력해 제공하는 맥도날드 APIA 장학금 신청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장학금은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그들의 꿈을 실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5년 장학금 신청은 현재 온라인으로 접수 중이며 이달 15일에 마감됩니다. 이 장학금은 학업 성적, 커뮤니티 봉사 활동, 재정 지원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수혜자를 선정하며 매년 수십 명의 아시아계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에게 50만 달러 이상의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맥도날드와 APIA 스칼러즈의 협력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학생들의 미래를 밝히고 그들이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맥도날드는 APA 넥스트 서밋을 통해 장학생들에게 영감을 주고 커뮤니티와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새해를 맞아 설맞이 가족의 날 행사를 오는 25일 개최합니다. 뉴욕 비즈니스 센터,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2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맨하탄에 위치한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진행됩니다. 문화원 1층에서는 강익중 작가의 새해 디자인으로
새롭게 단장한 한글벽 키오스크로 새해 소원을 한글로 작성해 볼 수 있는 이벤트가 마련됩니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기업 더 핑크 폰 컴퍼니와 함께 진행하는 팝업 미디어 아트 전시와 영화 상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2층 갤러리에서는 동그란 떡에 수레바퀴 모양을 찍어보는 꽃산병 떡 만들기 체험과 설날 스티커 키트를 가지고 누구나 쉽게 한복을 입히고 나만의 차례상을 차려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3층 도서실에서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염예원, 박정화 작가가 초청돼 설날 구연 동화를 펼칩니다. 이번 행사 참석은 문화원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합니다. 대뉴욕 지구 한인장로연합회 제15대 신임 회장에 송정훈 장로가 취임했습니다. 지난 11일 뉴욕세 교회에서 열린 뉴욕 장로연합회 2025년 신년 감사예배 및 회장 이취임식에서 15대 신임 회장에 송정훈 장로가, 이사장에는 김일태 장로가 연임했습니다. 송정훈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오랫동안 교계만이 아니라 한인 사회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가 최근에는 여러 사정으로 자제하다 이번에는 시대적인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다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취임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특히 15회기에 대한 아낌없는 응원과 참여, 그리고 후원을 부탁했습니다. 15회기는 다민족 선교대회, 향존직 사명자 컨퍼런스, 이웃사랑 실천 참여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장로연합회는 뉴욕 지역의 산재한 교회에 출석하는 시무, 원로, 은퇴, 협동, 무임, 사역, 명예 장로님들과 장로제도가 없는 교단 의리더들이 연합해 한인교계에서 섬기는 단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의 새로운 실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백악관 단지 내에 있는 사무실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14일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효율부의 공동수장인 머스크의 사무실은 백악관 단지 내 행정동인 아이젠하워 빌딩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빌딩은 백악관 집무동인 웨스트윙 바로 옆에 있습니다. 머스크는 정부 인수위 관계자들과 자신의 웨스트윙 출입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 단지 내에서도 웨스트윙에 자유롭게 출입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출입증이 필요하며 머스크가 이를 받았는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현재 정보효율부의 직원들은 머스크가 소유한 스페이스X의 워싱턴 DC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소유한 회사는 연방정부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에 상충 금지, 재정 상황 공개 등과 같은 윤리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귀환으로 대중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의 일기 때와는 달리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가 끝났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 정치, 외교 분야 전문가의 분석을 토대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는 크게 달라진 중국 정부의 거침없는 행보를 주목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대선 이후 중국은 트럼프의 고율 관세 협박에 맞서 다양한 전략을 공개했다. 핵심 희귀 광물의 수출 금지, 최고 수준의 사이버 해킹, 트럼프 예측 불가 외교 정책에서 벌어진 미국과 동맹국과의 틈새 공략 등 대대적 반격 계획을 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인공지능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등 중국 견제에 박차를 가했고 이때마다 중국 정부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정면 승부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인민대 관계자는 트럼프 1기 때 중국에 대한 강한 억제가 중국 내부적으로 미국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내부 단결을 강화하도록 만들었다. 중국 정부는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국제사회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무기를 가지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1기 때는 물론 지금도 계속 집권하면서 미국에 대한 대응에 있어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수출품의 미국 의존도를 계속 줄이고 새로운 시장 개척 및 내수 진작에서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 정부는 우리는 4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잘 이해했고 이제 자신 있고 대응 준비가 돼 있다. 트럼프 역시 길고 긴 미중 경쟁 구도의 한 시기를 거쳐가는 사람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미국이 무차별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추가 관세를 때리면서 동맹국과의 틈새가 벌어지자 재빨리 이들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존재감을 높이는 전략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내 자동차 판매가 팬데믹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생산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는 지난해 신차 판매량이 270만 대로 전년 대비 4%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270만 대 이후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것입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이 11만 4,400대로 전년 대비 1.5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전체 판매 차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로 조사됐습니다. 포드 자동차 역시 지난해 208만 대를 판매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4% 늘어난 것입니다. 포드 역시 지난 2019년 242만 대 이후 최대의 판매량을 기록한 것이며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판매가 전체의 13.7%를 차지했습니다. 또 도요타는 230만 대를 판매, 전년보다 3.7% 늘어났고 혼다는 140만 대를 판매, 전년보다 8.8% 급증하는 등 메이저 회사 중 가장 큰 신장세를 보였습니다. 즉 지난해 판매는 제너럴 모터스가 1위, 도요타가 2위, 포드가 3위를 기록했고 현대차가 기아차를 합산할 경우 혼다를 제치고 4위에 오른 것입니다. 한편 올해도 미국 자동차 판매량은 1,600만 대를 기록, 지난 2019년 1,700만 대 이후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프로그램은 누구나 사용하기 쉽고 간편한 체킹 계좌 뱅크 오브 오프 심플리 체킹으로 새해를 심플하게 시작하세요.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보세요.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남쪽 대부분 지역에 또다시 강풍이 강타해 산불이 새로 발생하거나 기존 산불이 확산할 우려가 커지면서 15일 저녁 6시까지 적색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히 14일 하루 종일 가장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1903년 1월 13일 한인 노동자 100여 명이 미국 하와이에 첫 발을 디딘 날을 기념해 13일 연방의회에서 초당적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상원에서는 한인 첫 상원의원인 앤디 김 의원이, 하원에서는 한인 영 김 의원이 각각 상하원에 공동으로 미주 한인의 날 기념 결의안을 냈습니다. 글로벌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가 오는 27일부터 손님과 직원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북미 지역 매장에서는 주문을 한 손님에게만 화장실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돈을 내고 주문을 하는 손님과 동반인만 화장실 사용, 와이파이 접속 등이 허용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42억 달러 규모의 추가 학자금 부채 탕감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에 총 1,836억 달러를 지출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부채 탕감 혜택을 받은 전체 미국인 수는 총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민참여센터, 뉴욕 한인변호사협회 등 3개 단체가 오는 23일 뉴저지 소망교회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합니다. 행사 참여는 현장 방문 또는 화상 프로그램 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선에 성공한 론 김 의원이 주하원 관광, 공원, 예술, 스포츠개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으로 지난해 잠정 중단했던 전기버스 구매 프로젝트를 재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말까지 총 265대의 무공해 전기버스 구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애플이 지난해 출하량 기준 18.7%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고 삼성전자가 18%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샤오미는 13.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3도, 최저 기온은 2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8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53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월 14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